오늘은 감정의 정리 11에서 18을 증명하겠습니다. 정리는 감정의 정의와 공준에서 진리라고 증명된 일반 명제를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감정의 정리를 증명하는 방식은 스피노자 에티카 3부 감정에 대하여를 인류 최초로 밝힌 우주의 원리와 법칙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증명을 쉽게 이해하려면 절대계신의 모든 가능성의 상태가 변화 그 자체인 상호우전성, 상호침투성, 끌어당김성의 가능성의 상태가 되어 상호우전성, 상호침투성, 끌어당김성의 법칙에 의해 필연적으로 현상계 정신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올린 영상인 감정의 비밀과 감정의 정의와 공준을 반드시 본 후에 이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감정의 정리를 증명하겠습니다. 정리 11. 우리 신체의 활동력을 증대시키거나 감소시키며 촉진하거나 억제하는 관념은 우리의 사유하는 능력을 증대시키거나 감소시키며 촉진하거나 억제한다. 정신의 수동은 우리에게 기쁜 감정과 슬픈 감정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해 준다. 즉, 기쁨이란 정신이 좀 더 큰 완전성으로 이행하는 정신의 수동을 뜻하며 슬픔이란 정신이 좀 더 작은 완전성으로 이행하는 정신의 수동을 뜻한다. 또한 기쁜 감정이 정신과 신체에 동시에 관계하면 쾌감과 유쾌라고 한다. 슬픈 감정이 정신과 신체에 동시에 관계하면 고통과 우울이라고 한다. 그런데 주의해야 할 사실이 있다. 쾌감과 고통은 신체의 어느 한 부분이 다른 부분보다 강하게 자극될 경우이며 이와 반대로 유쾌나 우울은 신체의 모든 부분이 동일하게 자극될 경우에 일어나는 것이다. 다음으로 욕망에 관해서는 제3부 정리 9에서 충동으로 설명했다. 이 세 가지 이외에 나는 아무런 기초 감정도 인정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다른 감정들은 기쁨, 슬픔, 욕망에서 파생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증명. 본성의 활동력은 자신의 가능성을 현실에 충실하게 드러내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의식에서 자아가 상호우전성, 상호침투성, 끌어당김성의 법칙에 의해 자신의 생존을 증대시키거나 감소시키며 촉진하거나 억제하려는 모든 관념은 본성에 사유하는 능력을 감소시키고 억제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아가 만든 모든 관념은 본성의 가능성을 감소시키고 억제하며 정반대로 자신의 생존을 어렵게 만듭니다. 인간은 의식에서 자아가 상호우전성의 법칙에 의해 하나의 세계를 두 개의 세계, 주체와 객체로 분리하면 동시에 상호침투성의 법칙에 의해 주체와 객체는 서로를 공유하는 선으로 합일이 되어 서로의 원인이 되며 동시에 끌어당김성의 법칙에 의해 다시 하나가 되려고 주체와 객체가 서로를 끌어당겨 상호작용을 받는 관념, 생각, 감정, 의지 등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하나에서 분리된 주체와 객체는 각각 단일한 특성을 지니게 됩니다. 단일한 특성이란 낮과 밤은 좋고 나쁨이 없듯이 상대적이 아니라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아가 자신이 생존하는데 주체를 좋은 것으로 동일시하면 반대로 객체는 자신이 생존하는데 나쁜 것이 됩니다. 또한 자아가 자신이 생존하는데 객체를 좋은 것으로 동일시하면 반대로 주체는 자신이 생존하는데 나쁜 것이 됩니다. 이렇게 자아가 어느 하나를 동일시하면 단일한 특성은 적대적 특성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프로이트가 말한 인간은 쾌락을 추구하고 불쾌를 회피하려고 한다는 쾌락 원칙입니다. 그리고 자아가 주체와 객체를 모두 동일시하지 않으면 무덤덤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극의 생성 원리에 의해 1. 주체 긍정, 2. 객체 부정, 3. 더 객체 더 부정으로 계속해서 대극이 생성이 됩니다. 이때 자아가 1차 나라고 믿는 1. 주체 긍정을 동일시하면 긍정적인 감정인 기쁨이 생기고 2. 객체 부정을 동일시하면 부정적인 감정인 슬픔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자아가 1. 주체 긍정과 2. 객체 부정을 모두 동일시하지 않으면 무덤덤한 감정이 생기게 됩니다. 나아가 자아가 2차 나라고 믿는 2. 객체 부정을 동일시하면 주체가 되고 3. 더 객체 더 부정은 객체가 됩니다.
그러면 자아는 이 주체 객체 부정은 긍정적인 감정인 기쁨과 1차 이 객체 부정의 부정적인 감정인 슬픔을 포함하는 양가 감정이 생기게 되고 3 객체 더 부정은 부정적인 감정인 슬픔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자아가 이 주체 객체 부정 3 객체 더 부정을 모두 동일시하지 않으면 무덤덤한 감정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대극을 생성하면서 무수히 많은 감정들이 생겨나며 모든 감정은 무의식의 3가지 법칙으로 서로 연결되어 저장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식에서 자아가 삶을 상호 우전성의 법칙에 의해 1차 부자와 가난으로 분리하여 나라고 믿는 부자와 동일시하면 동시에 상호 침투성의 법칙에 의해 부자와 가난은 서로를 공유하는 선으로 합일이 되어 서로의 원인이 되며 동시에 끌어당김성의 법칙에 의해 다시 하나가 되려고 부자와 가난은 서로를 끌어당겨 상호작용을 받을 때 자신이 생존하는 데 유리한 부자가 된다는 생각은 긍정적인 감정인 기쁨이 생기게 됩니다. 반면에 자아가 나라고 믿는 가난과 동일시하면 자신이 생존하는 데 불리한 가난하게 된다는 생각은 부정적인 감정인 슬픔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자아가 부자와 가난을 모두 동일시하지 않으면 무덤덤한 감정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대극이 한 번 더 순환하게 되면 의식에서 자아는 2차 가난과 더 가난을 분리하여 가난과 동일시하면 자신이 생존하는 데 유리한 가난하게 된다는 생각은 긍정적인 감정인 기쁨과 1차 가난에 가졌던 부정적인 감정인 슬픔을 포함하는 양가 감정이 생기게 됩니다. 반면에 자아가 나라고 믿는 더 가난을 동일시하면 자신이 생존하는 데 더 불리한 더 가난하게 된다는 생각은 부정적인 감정인 슬픔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자아가 가난과 더 가난을 모두 동일시하지 않으면 무덤덤한 감정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대극이 반대로 순환하게 되면 의식에서 자아가 3차 더 부자와 부자로 분리하여 나라고 믿는 더 부자를 동일시하면 자신이 생존하는 데 유리한 더 부자가 된다는 생각은 긍정적인 감정인 기쁨이 생기게 됩니다. 반면에 자아가 나라고 믿는 부자를 동일시하면 자신이 생존하는 데 불리한 부자라는 생각은 부정적인 감정인 슬픔과 1차 부자에 가졌던 긍정적인 감정인 기쁨을 포함한 양가 감정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자아가 더 부자와 부자를 모두 동일시하지 않으면 무덤덤한 감정이 생기게 됩니다. 이때 대극의 성질은 순차적으로 더 부자는 부자 긍정으로 바뀌고 부자는 가난 부정으로 바뀌고 가난은 더 가난 더 부정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무한히 계속해서 바뀝니다. 이것으로부터 다음의 결론이 도출됩니다. 기쁨이 자아와 오 감각에 동시에 관계할 때는 쾌감이나 유쾌라고 합니다. 반면에 슬픔이 자아와 오 감각에 동시에 관계할 때는 고통이나 우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덤덤한 감정이 자아와 오 감각에 동시에 자극되지 않을 때 무력감, 허무감, 공허감 등이 생기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쾌감과 고통은 오 감각 중에 어느 하나의 감각이 다른 감각들보다 강하게 자극될 경우이며 이와 반대로 유쾌와 우울은 오 감각이 모두 동일하게 자극될 경우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한 무력감, 허무감, 공허감 등은 무덤덤한 감정이 오 감각에 모두 자극되지 않는 경우에 일어납니다. 여기에 중요한 사실은 쾌감, 유쾌나 고통, 우울은 모두 상호 의존성의 법칙에 따라 원하는 정반대의 현실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려고 하면 가난하게 되고 가난하게 되려고 하면 더 가난하게 됩니다. 또한 부자가 되려고 하거나 가난하게 되려고 하는 행동을 모두 하지 않으면 가장 가난하게 됩니다. 이처럼 자아의 활동은 모두 상호 의존성의 법칙에 의해 정반대의 현실을 만들게 됩니다. 다음으로 욕망에 관해서는 제3부 정리 9에서 욕구로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자아의 기본 감정은 기쁨, 슬픔, 욕구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감정들은 새 감정에서 파생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리 12. 정신은 신체의 활동력을 증대시키거나 촉진시키는 것을 가능한 한 표상하려고 한다. 증명. 본성이 자신의 가능성을 증대시키거나 촉진시키는
촉진할 만한 것을 표상하는 동안 오후 감각의 변화 상태는 자신의 가능성을 증대시키거나 촉진하는 상호우전성, 상호침투성, 끌어당김성의 법칙에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본성의 사유 능력은 증대되거나 촉진이 됩니다. 그러므로 본성은 자신의 가능성을 드러내는 것만을 표상합니다. 하지만 자아는 자신의 생존을 위해 기쁨의 원인이 되는 것들을 더 많이, 더 자주 표상하려고 하거나 슬픔의 원인이 되는 것들의 표상들은 배제하고 제거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아가 세 가지 법칙에 의해 자신이 생존하는 의지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아의 의지는 오히려 자신을 생존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따라서 외부 자극에 대해 자신의 가능성을 증대시키고 촉진하는 방법은 능동적으로 반응하는 본성의 상태뿐입니다. 정리 13. 정신은 신체의 활동력을 감소시키거나 억제하는 것을 표상할 때 그런 것의 존재를 배제하는 사물을 가능한 한 상기하려고 한다. 그리고 정신은 신체의 활동력을 감소시키거나 억제하는 것을 가능한 한 표상하지 않으려고 한다. 사랑은 외부 요인의 관념을 동반하는 기쁨이고 증오는 외부 요인의 관념을 동반하는 슬픔이다. 또한 사랑하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계속 소유하고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증오하는 사람은 증오하는 것을 제거하려고 노력한다. 증명. 자아가 자신의 생존을 위해 기쁨의 원인이 되는 것을 표상하는 동안에는 오히려 자신의 가능성이 감소되거나 억제됩니다. 그럼에도 자아는 그 표상을 다른 무엇을 표상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표상할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의 가능성은 의식에서 자아가 상호우전성, 상호침투성, 끌어당김성의 법칙에 의해 만든 표상을 자기 탐구를 통해 세 가지 법칙을 합일하여 본성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감소되거나 억제됩니다. 따라서 본성은 자신의 가능성을 드러내려고 세 가지 법칙을 합일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자아는 자신이 생존하기 위해 슬픔의 원인이 되는 것들을 생각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아가 세 가지 법칙에 의해 자신이 생존하려는 의지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아의 의지는 오히려 상호우전성의 법칙에 의해 자신을 생존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이것으로부터 사랑, 증오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의식에서 자아가 상호우전성의 법칙에 의해 1차 나와 현실, 2차 내부 요인과 외부 요인과 더 외부 요인, 3차 생존한다와 생존하지 못한다로 분리하는 동시에 상호침투성의 법칙에 의해 두 개의 세계는 서로의 원인이 되는 동시에 끌어당김성의 법칙에 의해 서로를 끌어당겨 상호작용을 받게 됩니다. 이때 자아의 욕구가 상황과 환경에 의해 무엇과 동일시하느냐에 따라 여러 감정이 생겨나게 됩니다. 사랑은 자아의 욕구가 나와 외부 요인과 생존한다를 동일시하여 나는 외부 요인에 의존해야 생존한다 주체가 현실은 더 외부 요인에 의존하면 생존하지 못한다 객체를 끌어당겨 작용받을 때 자신이 생존하기 위해 만든 외부 요인, 현실, 상황, 타인, 자기 자신, 전생이나 조상 등의 관념을 동반하는 기쁨입니다. 반면에 증오는 자아의 욕구가 현실과 더 외부 요인과 생존하지 못한다를 동일시하여 현실은 더 외부 요인에 의존하면 생존하지 못한다 객체가 나는 외부 요인에 의존해야 생존한다 주체를 끌어당겨 작용을 받을 때 자신이 생존하기 위해 만든 외부 요인의 관념을 동반하는 슬픔입니다. 예를 들면 의식에서 자아가 자신이 생존하기 위해 상대방을 상호 의존성의 법칙에 의해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으로 분리하는 동시에 상호 침투성의 법칙에 의해 서로의 원인이 되는 동시에 끌어당김성의 법칙에 의해 서로를 끌어당겨 상호작용을 받게 됩니다. 이때 자아의 욕구가 원하는 것 주체를 동일시하여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주면 기쁨이 되어 사랑하게 됩니다. 반면에 자아의 욕구가 원하지 않는 것, 객체를 동일시하여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것을 하면 슬픔이 되어 증오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자아가 자신이 생존하기 위해 상대방을 사랑하게 되면 증오를 끌어당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하는데 원하는 것을 하지 않을 때는 화가 나고 슬퍼지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자아가 자신이 생존하기 위해 상대방을 증오하게 되면 더 증오를 끌어당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것을 하는데 원하지 않는 것을 할 때는 더 화가 나고 더 슬퍼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의식에서 자아는 세 가지 법칙에 의해 자신의 생존을 위해 만든 사랑하는 것을 소유하고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반대로 자아는 자신의 생존을 위해 증오하는 것을 배제하고 제거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자아가 자신의 생존을 위해 사랑하는 것을 소유하고 유지하려고 할수록 현실은 자신을 생존하지 못하도록 증오하는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자아가 자신의 생존을 위해 증오하는 것을 제거하려고 할수록 현실은 자신을 생존하지 못하도록 더 증오하는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인간의 감정, 정서는 외부 요인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의식에서 자아가 세 가지 법칙에 의해 자신이 생존하려고 주체와 객체 중에 어느 하나를 동일시하여 만든 거짓 허위관념이 긍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감정을 생기게 하고 자아가 주체와 객체 모두 동일시하지 않을 때는 무덤덤한 감정을 생기게 합니다. 결국 자아가 만든 거짓 허위관념이 감정을 만들어 행동하게 합니다. 이것을 인이라고 하며, 인이는 상호 우전성의 법칙에 의해 원하는 것이 원하지 않는 것을 끌어당겨서 정반대의 현실을 만듭니다. 그래서 삶의 주체가 자아로 사랑하면 증오하게 되고 증오하면 더 증오하게 됩니다. 그러면 현실은 자신을 생존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반면에 자아를 온전히 이해하고 수용하는 자기탐구를 통해 의식에서 세 가지 법칙을 합의하는 본성은 긍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감정, 무덤덤한 감정은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자신의 가능성을 드러내는 본성의 감정인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는 편안함, 평온함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의 다른 표현은 지복, 황홀, 감사라고 부릅니다. 또한 불교에서는 평상심이라고 하고 기독교에서는 평강, 샬롬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서는 성령의 열매라고 부르며 그것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결국 본성은 세 가지 법칙을 합의하여 자신의 가능성을 드러내고 만든 참된 관념이 편안한, 평온한 감정을 만들어 행동하게 합니다. 이것을 무의라고 하며, 무의는 상호 침투성의 법칙에 의해 원하는 것이 원하는 것을 끌어당겨서 원하는 현실을 만듭니다. 그러면 현실은 저절로 자신을 생존하게 만듭니다. 이것으로부터 다음의 결론이 도출됩니다. 첫째, 인간의 감정은 외부 요인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의식에서 자아가 세 가지 법칙에 의해 자신이 생존하려고 만든 거짓 허위관념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둘째, 감정을 소멸하려면 의식에서 자아가 세 가지 법칙에 의해 만든 거짓 허위관념을 자기탐구를 통해 세 가지 법칙을 합일하여 본성의 참된 관념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자아로 감정을 해결하려는 모든 방법은 전초오류를 일으키는 사도사이비입니다. 대표적인 전초오류의 격상오류는 감정이 있다는 전제로 자아의 의지로 감정을 수용하거나 감정을 분출하는 것이고, 환원오류는 감정이 없다는 전제로 자아의 의지로 감정을 억압하거나 감정을 무시, 회피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도사이비는 상호우전성의 법칙에 의해 원하는 정반대의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정리 14. 정신이 만일 두 가지 감정에 의해서 동시에 자극을 받는다면 정신은 후에 그중 하나의 감정에 의해서 자극을 받을 때 다른 하나의 감정에 의해서도 반드시 다시 자극을 받을 것이다. 증명. 감정은 단순한 주관적 느낌이 아니라 의식에서 자아가 상호우전성, 상호침투성, 끌어당김성의 법칙에 의해 자신이 생존하려는 외부 요인에 대한 거짓 허위관념과 연결되어 생깁니다. 그래서 감정은 단독으로 작용하지 않고 언제나 어떤 경험 또는 표상과 결합되어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특정 음악을 들으며 사랑에 빠졌다면 이후에 그 음악만 들어도 사랑의 감정이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즉 의식에서 자아가 세 가지 법칙에 의해 음악을 표상하면 사랑하는 감정을 동시에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체의 오후 감각에 두 개의 물체가 동시에 자극된다면 의식에서 자아는 그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세 가지 법칙에 의해 표상하면
즉시 다른 하나를 떠올릴 것입니다. 그러나 자아의 표상은 외부 물체의 본성보다 감정을 더 많이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오감각을 통해 의식에서 자아가 동시에 두 가지 감정의 자극을 받았다면 그중 하나의 감정이 생기게 되면 자동적으로 다른 하나의 감정도 함께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두 감정이 동시에 경험되면 그 둘은 무의식의 세 가지 법칙에 의해 상호 연결된 상태로 저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사랑을 느끼는 동시에 그 사랑이 상실될까봐 불안해했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단순히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불안이라는 감정도 함께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으로부터 인간은 왜 어떤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감정을 느끼는지 또는 특정한 감정이 왜 특정한 기억과 함께 떠오르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리 15. 모든 사물은 우연에 의해 기쁨과 슬픔 혹은 욕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우리는 기쁜 감정 혹은 슬픈 감정을 가지고 사물을 감상하는 것만으로 그 사물이 결코 기쁨과 슬픔의 동력이니 아님에도 그것을 사랑하고 증오할 수 있다. 증명. 모든 사물 그 자체는 중립적이지만 의식에서 자아는 상호우전성, 상호침투성, 끌어당김성의 법칙에 의해 자신이 생존하려는 욕구, 욕망을 일으켜 긍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감정, 무덤덤한 감정을 생기게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물은 자아가 만든 욕구, 욕망과 감정의 원인이 됩니다. 또한 의식에서 자아가 사물을 세 가지 법칙에 의해 인식할 때 무의식에 저장된 감정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면 자아는 그것을 표상하려고 하거나 표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결과 자아는 그것을 사랑하거나 증오하게 됩니다. 결국 인간은 어떤 사물을 통해 실제로 기쁨이나 슬픔을 겪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아는 기쁜 감정이나 슬픈 감정을 가지고 그 사물을 표상함으로써 그 사물을 사랑하거나 증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아의 모든 표상은 자신의 생존과 가능성을 감소시키고 억제하게 됩니다. 이것으로 자아의 감정은 객관적 사실과 무관하게 형성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무의식의 정서적 상태가 사물에 덧입혀져 감정 반응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은 언제나 진실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자아가 현실을 왜곡하는 심리적 현상입니다. 정리 16. 우리의 정신은 기쁨이나 슬픔을 느끼게 하는 대상물과 어떤 것이 유사하다고 표상하는 것만으로 비록 그것이 감정의 동력인이 아니라 그 대상과 유사점만 갖는 것일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사랑하거나 증오할 것이다. 증명. 모든 사물 그 자체는 중립적이지만 의식에서 자아는 상호우전성, 상호침투성, 끌어당김성의 법칙에 의해 자신이 생존하려는 욕구, 욕망을 일으켜 긍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감정, 무덤덤한 감정을 생기게 합니다. 그런데 의식에서 자아가 그 대상의 표상에 의해서 자극된다면 즉시 예전의 감정으로도 자극될 것입니다. 따라서 자아는 그 대상과 유사하다면 세 가지 법칙에 의해 인식할 때 긍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감정, 무덤덤한 감정의 원인이 될 것입니다. 나아가 어떤 대상과 유사점을 갖는다면 그 대상이 감정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어도 역시 사랑하거나 증오를 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탐구를 통해 세 가지 법칙을 합일하지 않는다면 무한히 반복됩니다. 결론적으로 자아는 어떤 감정이 동반된 표상을 무의식에 저장하고 그와 유사한 새로운 표상이 나타날 때 같은 감정을 재현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감정은 무의식의 세 가지 법칙으로 서로 연결되어 저장된 감정들에 의해 상호작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자아가 일으키는 무의식적인 심리작용이며 감정의 자동적인 작동 방식입니다. 정리 17. 만일 우리에게 슬픈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이 기쁜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표상하면 우리는 그것을 증오와 동시에 사랑할 것이다. 이처럼 두 개의 대립하는 감정에서 생겨나는 정신의 이런 상태를 마음의 동요라고 한다. 증명. 의식에서 자아가 상호우전성, 상호침투성, 끌어당김성의 법칙에 의해 상대방이 슬픔을 주었다고 표상했지만 상대방이 기쁨을 주는 사람과 매우 비슷하다고 느낀다면 자아는 그 사람에게 증오와 동시에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이처럼 의식에서 자아가 슬픔과 기쁨의 원인이 되는 대상을 표상하면 증오와 사랑이라는 상반된 감정이 동시에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의식에서 세 가지 법칙에 의해 만든 거짓 허위관념, 감정과 무의식의 세 가지 법칙에 의해 저장된 관념, 감정들은 서로 연결되어 상호작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반된 감정이 동시에 작용하면 마음이 갈피를 잡지 못하는 마음의 동요, 혼란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내적 갈등 또는 인지부조화를 일으키는 원인입니다. 정리 18. 인간은 과거나 미래의 사물을 표상하는 것도 현재의 사물을 표상하여 느끼는 기쁨과 슬픔의 감정처럼 똑같이 느낄 수 있다. 이것으로부터 희망, 공포, 환희, 낙담 등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다. 희망은 우리에게 의심스러운 결과를 주는 사물의 미래 혹은 과거의 관념에서 생겨나는 불안정한 기쁨이다. 반면에 공포는 의심스러운 사물에 관한 관념에서 생겨나는 불안정한 슬픔이다. 다음으로 위와 같은 여러 감정에서 회의적인 요소가 제거된다면 희망은 안도가 되고 공포는 절망이 된다. 즉, 그것은 우리가 무서워하거나 희망하는 사물의 관념에서 생겨나는 기쁨 혹은 슬픔이다. 그리고 환희는 우리들이 그 결과에 관해 회의적으로 보았던 과거의 사물에 관한 관념에서 의심이 사라질 때 생겨나는 기쁨이다. 끝으로 낙담은 환희에 대립되는 슬픔이다. 증명. 의식에서 자아는 상호우전성, 상호침투성, 끌어당김성의 법칙에 의해 어떤 사물을 표상하는 동안에는 그것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마치 그 사물이 지금 눈앞에 있는 것처럼 인식합니다. 그리고 사물의 표상이 과거나 미래의 시간관념에 결합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과거나 미래의 것으로 표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사물의 표상 그 자체로만 인식한다면 그것은 미래나 과거의 시간에 관계하건 현재의 시간에 관계하건 동일합니다. 그래서 감정도 사물의 관념이 과거의 것이건 미래나 현재의 것이건 모두 동일하게 됩니다. 결국 감정은 사물 자체가 아니라 의식에서 자아가 세 가지 법칙에 의해 만든 사물의 표상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부터 다음의 결론이 도출됩니다. 첫째, 인간의 마음은 단지 현재만이 아니라 과거와 미래를 마음속에서 다시 현재화합니다. 그래서 감정은 의식에서 자아가 세 가지 법칙에 의해 만든 표상이 과거나 미래나 현재의 사물에 관한 것이건 간에 상관없이 동일합니다. 예를 들면 미래에 있을 불안한 일을 상상하면 실제로 그 순간처럼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감정은 실제가 아니라 관념의 작용입니다. 둘째, 감정은 현재 경험하는 실제 사건에만 제한되지 않습니다. 즉, 감정은 사건의 시간성, 과거, 현재, 미래가 아니라 의식에서 자아가 세 가지 법칙에 의해 그 사건을 어떻게 표상하느냐에 따라 생깁니다. 그래서 과거의 기억이나 미래의 기대에도 감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 사랑하는 사람과의 좋은 추억을 떠올리면 현재도 여전히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셋째, 감정은 단순히 외부 세계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에서 자아가 세 가지 법칙에 의해 만든 표상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 탐구를 통해 세 가지 법칙을 합일하면 모든 감정에서 벗어나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부터 희망, 공포, 환희, 낙담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의식에서 자아가 상호 우전성의 법칙에 의해 1차 나와 현실, 2차 현재와 미래와 더 미래, 3차 좋은 일이 있다와 나쁜 일이 있다로 분리하는 동시에 상호 침투성의 법칙에 의해 두 개의 세계는 서로의 원인이 되는 동시에 끌어당김성의 법칙에 의해 서로를 끌어당겨 상호작용 받게 됩니다. 이때 자아의 욕구가 상황과 환경에 의해 무엇과 동일시하느냐에 따라 여러 감정이 생겨나게 됩니다. 희망은 자아의 욕구가 나와 미래와 좋은 일이 있다를 동일시하여 나의 미래는 좋은 일이 있다 주체가 현실에 더 미래는 나쁜 일이 있다 객체를 끌어당겨 작용을 받을 때 미래에 나타날 불확실한 기대가 주는 기쁨입니다. 예를 들면 시험 결과가 좋을 것 같지만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는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반면에 공포는 자아의 욕구가 현실과 더 미래와 나쁜 일이 있다를 동일시하여 현실에 더 미래는 나쁜 일이 있다 객체가 나의 미래는 좋은 일이 있다 주체를 끌어당겨 작용을 받을 때 미래에 나타날 불확실한 실망이 주는 슬픔입니다.
예를 들면 병원 진단 결과가 나쁠까봐 걱정하면 공포를 가지게 됩니다. 결국 희망과 공포는 의식에서 자아가 세 가지 법칙에 의해 만든 불확실한 결과에 대한 표상에서 발생합니다. 다음으로 자아가 상호 우전성의 법칙에 의해 2-1차 희망과 공포, 3-1차 확신한다와 확신하지 못한다로 분리합니다. 그러면 안도는 자아의 욕구가 나와 희망과 확신한다를 동일시하여 나는 희망을 확신한다 주체가 현실의 공포를 확신하지 못한다 객체를 끌어당겨 작용받을 때 미래의 희망에 의심이 사라져 확신이 되는 기쁨입니다. 예를 들면 시험 결과가 좋다고 확실하게 알게 되었을 때 안도하게 됩니다. 반면에 절망은 자아의 욕구가 현실과 공포와 확신하지 못한다를 동일시하여 현실의 공포를 확신하지 못한다 객체가 나는 희망을 확신한다 주체를 끌어당겨 작용받을 때 미래의 공포에 믿음이 생겨 확신이 되는 슬픔입니다. 예를 들면 진단 결과가 나쁘다고 확실하게 알게 되었을 때 절망하게 됩니다. 결국 의식에서 자아가 확신을 동일시하여 회의적인 요소, 의심을 제거하게 되면 희망은 안도가 되고 공포는 절망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아가 상호 우전성의 법칙에 의해 2-2차 현재와 과거로 분리합니다. 그러면 환희는 자아의 욕구가 나와 현재와 좋은 일이 있다와 확신한다를 동일시하여 나의 현재는 좋은 일이라고 확신한다 주체가 현실의 과거는 나쁜 일이라고 확신하지 못한다 객체를 끌어당겨 작용을 받을 때 과거의 일이 정말 좋은 일이었음을 확신하게 되었을 때 생기는 기쁨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대한 희망이 현실이 되었을 때의 기쁨입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 누군가가 자신을 사랑했는지 의심했지만 나중에 그 사람이 정말로 자신을 사랑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환희를 느끼게 됩니다. 반면에 낙담은 자아의 욕구가 현실과 과거와 나쁜 일이 있다와 확신하지 못한다를 동일시하여 현실의 과거는 나쁜 일이라고 확신하지 못한다 객체가 나의 현재는 좋은 일이라고 확신한다 주체를 끌어당겨 작용받을 때 과거의 일이 정말 나쁘게 끝났다는 확신으로 바뀌게 되었을 때 생기는 슬픔입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 어떤 사람이 자신을 속였을지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그랬음을 알게 되었을 때 낙담하게 됩니다. 결국 환희와 낙담은 의식에서 자아가 과거의 불확실한 사건에 대한 의심이 사라지거나 믿음이 생겨 확신이 생겼을 때 발생하는 감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삶의 주체가 자아이면 상호 우전성의 법칙에 의해 희망은 공포를 낳고 공포는 더 공포를 낳습니다. 다음으로 안도는 절망을 낳고 절망은 더 절망을 낳습니다. 마지막으로 환희는 낙담을 낳고 낙담은 더 낙담을 낳습니다. 이렇게 무한히 계속됩니다. 반대로 자기 탐구를 통해 삶의 주체가 본성이면 상호 침투성의 법칙에 의해 희망과 공포를 합일한 진정한 희망, 안도와 절망을 합일한 진정한 안도, 환희와 낙담을 합일한 진정한 환희 등을 나타나게 합니다. 이렇게 무한히 계속됩니다. 그리고 자기 탐구에 대해서는 제4부 자아의 구속에 대하여서 자세하게 설명할 것입니다. 다음에 올릴 영상은 감정의 정리 19에서 27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인류 최초로 밝히는 우주의 원리 법칙을 알고 싶다면 지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인생을 바꾸고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나아가 본성으로 사는 새로운 인류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상 복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